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기하학적 추상작가로는 김재관 화백님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김재관 화백님은 30여 년간 대학 강단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또 지역의 예술인과 지역민들의 예술적 교감을 위해 고향 청주의 미술관을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김화백님은 올해 초 국내 130여 개 살인미술관이 모인 단체인 한국살인미술관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오늘은 한국살인미술관협회 김재관 회장님을 모시고 살인미술관의 역할과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재관입니다. 네. 자, 올해 초 한국살인미술관협회장 취임하셨는데 네. 한국살인미술관협회장의 위상 또 그리고 협회에 대해 간략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협회는 2005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2005년에 협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 당시에 한국살인미술관협회에 출범한 미술관들은 약 30개관 정도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135개관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16년째가 되는데 그동안 이렇게 많이 늘었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 공립, 또 대학 미술관, 또 살인미술관 다 해서 전 미술관의 약 73%에서 5%가 살인미술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미술관의 70% 이상이 되는 살인미술관 협회에 제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그 회장님께서는 지역에서 30여 년간 이제 후학을 또 양성하시고 고향의 청주에 쉐마미술관도 설립을 하셨습니다. 네네. 쉐마라는 이름이 좀 독특한데 어떤 뜻이 있는 건가요? 제가 대학 교수 생활을 이제 30여 년간 청주대학 교수 생활을 하고 대학에서 또 학장도 몇 차례 하고 그렇게 후학을 양성했는데 퇴임 2년 정도쯤 남았을 적에 퇴임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교육 기능과 전시 기능과 내가 작가로서의 활동하는 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고 있다가 미술관이 좋겠다 생각한 거죠. 처음에 그래서 원래는 현대미술연구소 같은 걸 하려고 했는데 원혁 씨가 작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소장 작품이 제 작품도 뭐 수백 점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또 작고한 그 작가들의 또 친구분의 작품도 또 100여 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작품이 많아서 이거를 그냥 창고에 넣어놓느니 미술관을 해서 후학들을 위해서 또 공개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문화사업도 하고 하면 좋겠다 해서 미술관을 하게 됐는데 미술관을 한다고 마음먹은 게 저는 이제 원래 집이 청주 시내 그 한복판 철단관이 있는데 바로 옆입니다. 옛날 현대 롯데 영프라자가 있는데 바로 그 자리가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외가는 내수 쪽이 외가인데 그 내수라는 데가 나한테 이제 외가가 있는 데라 상당히 익숙한 데 아니에요. 그래서 외가의 쪽에 그 내수에 있는 병마루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병마루라는 마을이 언덕에 둥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터가 좋아서 여기다가 미술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공사하다가 샘을 팠어요. 거기서 옛날 농부들이 쓰던 샘이었던 것 같아요. 폐 우물을 발견해가지고서 복원시키면서 그 우물이라는 어원이 옛날에는 창조하다하고 똑같았어요.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히라보에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우물이라는 말과 창조란 말이 같았는데 우물을 파면서 복원시키면서 아차 여기는 창조의 샘이다. 그래서 창조의 샘이라는 접두사가 쉐라는 접두사는 다 저 창조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SCHE 하고 MA를 붙여서 쉐마. 이 미술관은 창조의 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됐어요. 창조의 샘이라는 뜻이군요. 창조의 샘. 알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화단의 이제 원로이시기도 하신데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나 행사, 뭐 작품 행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전시를 뭐 지금 벌써 50몇 년간 해왔기 때문에 개인전도 한 40몇 회 정도 했고 외국에서 개인전도 한 10번 가까이 되고 그런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어쨌든 그 첫 번째 개인전이 예. 서울의 그 유명한 김수근 씨가 만드는 공간 미술관이 있었어요. 공간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참 운 좋게 예. 너무 좋은 데서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남고요. 그다음에 또 세월이 많이 흘러서 몇 년 흐른 다음에 제가 일본서 또 활동을 도쿄에서 개인전을 6번을 했어요. 그래서 예. 도쿄에서 활동을 많이 한 편인데, 그래서 80년대, 90년대는 거의 도쿄에서 활동을 했다가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전시를 자주 했었고, 그때 이제 제가 활동하던 막기 화랑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일본의 젊은 작가들의 어떤 센터 같은 데인데, 예. 거기 야마게시 노부라는 일본 평론가가 하는 미술관인데, 그 미술관에서 활동이 생각이 나고, 우리나라의 서울의 지금 현대화랑하면 우리나라 베스트 랭킹 1, 2위가 예. 현대화랑, 또 갤러리, 국제 갤러리, 가나아트, 또 통인 화랑, 이런 게 이제 베스트 1, 2, 3, 5에 들어가는 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현대라는 데에서 전시를 하고 88년에 89년에 LA 가서 89년에 그때 이제 88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89년에 LA에 아트코아 갤러리라고 일본계 미국인이 하는 갤러리인데 거기서 활동을 한 기억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가장 또 생각난다고 하면 제가 퇴임을 하면서 청주대학 교수 퇴임하면서 제 수제자 10명하고 함께 콜라보로 전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관에 지하서부터 3층까지 있는 전관에서 제전시를 다 하는데, 한 층에는 우리 제자들 작품을 이렇게 걸어서, 그래서 제자들, 청주대학 회학과 제자들 10명과 같이 한 전시가 또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저는 공모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개인전 중심으로 활동을 해와서 뭐 국전 심사위원장도 해봤지만 국전 같은 데는 사실 출품을 거의 안 했어요. 대학 단체에 출품해서 입선다고 그랬지만 활동의 무대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아마추어리즘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그 우리나라의 작가로 아주 유명한 작가가 뭐 박수근 뭐 이중섭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조각가로는 문신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마산 분이에요. 그래서 문신미술관에서 미술상을 주는 우리나라 현대미술 작가들이 참여하는 문신미술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11회, 올해가 18회인가 19회가 되니까 벌써 이제 제가 그 문신미술상을 수상하면서 수상작가전을 했던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기악 주상이와 50년제라고 영은미술관이라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우리 지금 시아마 미술관의 한 10배 정도 큰 데예요. 거기서 이제 제가 특별전을 했습니다. 그런 등이 생각이 나고, 이제 또 뭐 올해 금년 8월 말서부터 9월 말 가을 시즌의 초가을에 한 달간 서울의 인사동의 통인화랑, 우리나라의 아주 명문 화랑입니다. 거기서 개인 초대전이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이 있으시군요. 얼마 있으면 열심히 지금 작품 중이에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국내를 넘나들면서 아주 활발한 그동안의 그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 회장님께서는 예술의 생활화를 중요시한다고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교육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 창의성과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국영수 위주의 교육 과정인데요. 그 예술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문제죠. 지금 이제 교육부로 바뀌었지만 옛날 문교부라는 게 서울대학, 사범대학 출신들이 거의 다 장악했다고 보면 맞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능에 대한 인식이 있었겠습니까? 해방 이후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학으로 바뀌고서 그도 그 뭐 사범 교육대학 교육학교를 사범대학으로 만들고 수원농대를 서울농대로 바꾸고 이렇게 쭉 해서 서울대학이 된 거예요. 됐는데 그 서울대 사대 출신들이 예능에 대한 인식이 약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문교부 교육부를 장악했으니까 자연히 예체능 교육에 대한 것이 비약할 수밖에 없어요. 외국은 안 그래요. 외국은 하버드대 같은 데도 이제 미술, 뭐 음악 이런 예체능이요 필수로 들어가 있어요. 필수 선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세계적인 지도자를 만드는 데이기 때문에 인문사회
예술을 다 알아야만 지도자가 되는 거지 어느 한쪽만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선진국에서는 예술을 안다는 걸 잘하고 생각하고 자식들하고 아이들하고 미술관, 박물관 다니는 거를 그거를 생활화가 돼 있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요즘 어린이들이 미술관에 굉장히 익숙했어요. 예, 예. 친숙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그 예술 체험 교육을 받으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술관에서 역할 중에서 가장 큰 게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예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걸 학교에다가 공급을 해줘요. 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학예사들이라든가 교육사들이 있어. 에듀케이터가 네, 교육사죠. 그러니까 학예사는 작품을 관리하는 쪽이고 예. 에듀케이터는 교육을 담당하는 쪽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미술관이 세계의 모든 미술관이 옛날에는 학예사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교육사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 예. 가면 갈수록 에듀케이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레이터가 5명이었다면 에듀케이터가 1명이었었는데 지금 거꾸로 큐레이터가 5명이었으면 에듀케이터가 10명, 20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기능이 미술관의 기능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방과후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미술관의 기능은 지금 자체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만 봐도 무궁무진합니다. 예. 결국은 이제 교육 시스템을 대신한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대행을 해주는 대행을 거죠. 한다고. 그러니까 학교라는 데에서 한정돼서 못하는 거를 네네네. 맞춰서 하는 또 다른 교육기관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미술 교육을 위한 그 시스템도 또 중요하고 굉장히 또 이거 좀 변화도 중요한데 미술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 또 사립미술관의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사립미술관이라는 데는 그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전국미술관에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도슨트, 또 예비 학예 인력 이런 등등을 공급하는 거예요. 예, 예. 각 미술관에 그걸 원하는 미술관에. 네. 그러면 그걸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미술관에 전 미술관이 130개가 넘으면 그걸 다 주는 게 아니고 전문 분야별로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뽑아요. 예, 예. 그러니까 미술관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미술관에 등록된 법적 등록이 되어 있는 미술관. 예. 그러니까 지금 이름만 미술관이고 가짜로 등록되지 않은 미술관들이 있어요. 비공인 미술관들이. 예, 예. 그런데는 안 되죠. 그건 이제 미술관이라고 용어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명칭 쓰면 안 되는데 정부 미술관은 이제 그런 걸 지원해줘요. 그리고 이제 미술관에서는 그 미술관별로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는가 그걸 또 감사를 하잖아요. 예. 감사하고 연말에 또 이 심사, 감사, 또 운영 평가를 다 하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미술관 자체에서 그 미술관 인허가 회원 심사를 해요. 네. 회원가에 될 수 있냐 해서 제가 어제 그저께네요. 이틀 됐나 3일 됐나 그 경기도에 있는 미술관 2군데를 시아트 뮤지엄이라는 데하고 한강 뮤지엄이라는 데를 2군데 심사를 갔었어요. 예. 근데 그런 데가 협회에 등록될 자격이 있나 운영할 자격이 있나 그걸 감수하는 거지요. 감사. 근데 그 시아트 뮤지엄이라는 데는 미술관 규모가 7만 평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대단 성이에요. 산 하나가 다 미술관이에요. 예. 조각공원으로 돼가지고서 돼 있는데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100평, 200평도 안 되는 도시 속에 조그맣게 있는 미술관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데는 또 소프트웨어가 강한 거죠. 네네. 하드웨어가 크다고만 꼭 좋은 게 아니고 우리 미술관도 비교적 작은 편에 들어가지만 소프트웨어가 강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좋고 전시가 국내외전을 좋은 전시를 많이 계획하고 하기 때문에 또 제가 또 뭐 미술학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교수 생활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게 평가가 돼서 소프트웨어가 높은 미술관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미술관의 기능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성이 앞으로 한층 더 강화가 되겠네요. 갈수록 더 심해지죠. 자, 코로나19 사태 우리 회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실 텐데 예술인들, 문화예술계도 피해가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큽니다. 예술계에서는 어떤 지금 어려움이 있을까요? 지금 미술관들에서는
미술관도 운영하지만 미술관 자체에 아트샵도 운영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근데 우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게 예. 중지가 됐죠. 그리고 또 인력들이 있으니까 운영비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커버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그 미술관에서 행사를 할 적에 항상 그 워크숍을 같이 하거든요. 예. 그런 걸 못 하잖아요. 못 하니까 문제인데 제가 이랬어요. 우리 회원관들한테 또 담당 기관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야. 미술은 작품하고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미술관에 오는 데는 사람과 사람의 대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작품하고 대면이니까 단체 관람은 안 되더라도 몇 명씩 소수로 관람하는 거는 작품하고 대화를 하는데 무슨 코로나가 작품 속에 있겠어? 그럼 관계없다고 말이야. 제가 아주 강력하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미술관은 제가 이제 중앙의 회장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한 번도 닫은 적이 없어요. 기능을 정지시키기가 없어서 단지 단체 관람을 안 하고 5인 정도 이내에서 관람을 허용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작품이란 건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교육도 지금은 이제 미술관이 스마트 온라인 교육을 그렇죠. 다 바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작년에 30억을 지원해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 스마트 미술관을 오픈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제가 정부에 왜 국립에다만 그걸 하냐, 사립에도 시행해라. 그래서 제가 정부에 아주 강력히 요청을 해가지고서 문체부 장관 또는 담당관들하고 회의도 몇 차례가 있었어요. 예. 그 회의를 통해서 사립미술관에도 금년부터 지금 선별하고 있습니다. 심사 중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뭐 몇십 개관을 줄 수는 없지만 1차년도 2차년도 몇 개관씩 스마트 미술관을 오픈하게 돼서 이제 앞으로는 뭐 TV라든가 이메일 통해서도 그 미술관에서 어떤 전시가고 하는 홍보가 네네. 자료가 다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뭐 협회나 정부의 정책 지원 굉장히 중요한데 그 외에도 어떤 지원이나 정책이 필요할까요? 저는 뭐 며칠 전에도 정부의 청와대 사회문화 수석하고 미술계 발전을 위한 제가 회장 되고 난 다음에 작년에도 한번 봤었는데 예.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논의할 게 있다 했더니 선뜻 응해줘가지고 청와대 갔었어요. 그래서 미술계 발전을 위한 재원을 말씀하시면 최단들을 도와드리겠다 해서 지원을 했는데 미술관 데가 협회라는 데가 협회에서도 자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도와달라. 이 미술관은 예를 들어서 저 진도에 있는 뭐 장전미술이라는 데가 있는데 장전미술관 다른 지역 사람들이 가기 어렵잖아요. 또 저쪽에 뭐 거제도에 있는 사람이 샤먼미술관 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미술관이라는 거는 갤러리들은 장사하는 그 페어지만 페어는 시장이니까 페어지만 미술관이라는 거는 그런 장사가 아니라 미술관이라는 그 아트 뮤지엄 미술관이에요. 그렇죠. 아트 뮤지엄 그 데이를 만들어서 특별전 아트 뮤지엄 데이 특별전에서 매년 한 50개 아닌 50개관을 선정을 해서 50개관에서 대표 작품들을 소장 작품들을 모아서 그걸 한 장소에서 전시하는 그런 특별전 행사를 갖자. 그거 제가 회장되고 처음으로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도와준다고 이렇게 확약을 받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 서울 예술전당에서 그 작가들 뭐 이렇게 아트페어라든가 이런 전시를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미술관들이 30개, 50개가 선정돼서 그 미술관의 중요한 작품들 동시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국제적으로 확충을 시키면 일본, 미국에 있는 미술관들도 일부 참여하게 해서 같이 해서 볼 수가 있고 그런 전시를 또 우리 청주 연초 예조창 시라고 되어 있는 그런 데 공간에서도 특별전을 또 열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전국에 있는 중요 뭐 환기미술관의 작품 김한기 씨의 그 유명한 요번에 그 홍콩 아트페어죠. 홍콩에서 그 옥션에서 130억에 팔렸어요. 이제 그런 작품도 와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도 내고 이렇게 중요한 작품들. 아주 뜻깊은 전시. 그래서 제가 그 전시를 지금 시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뭐 국내 1호 미술학 박사이시기도 하시고 50년 넘게 이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지금 작가로서 아까도 뭐 얘기하셨지만 개인전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으셨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개인전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아까 뭐 현대화랑 또 국제갤러리, 가나아트, 또 통인갤러리 이런 데가 우리나라의 아주 베스트 갤러리들이에요. 그거 말고도 이제 제가 전시를 했던 좋은 갤러리도 있지만 예. 요번에 통인화랑 예. 거기는 어떻게 보면 현대미술의 발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곳인데 예. 거기 회장이 지금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어요. 예. 통인 그룹을 운영하니까. 예. 그리고 강화도에 미술관을 10개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지금 벌써 하나를 또 군내에 오픈하는데 그분이 제 작품을 소개받고서 예. 직접 보고서 결정하겠다 해서 청주에서 제가 김재관 기획추상위와 반세기의 궤적이라는 이름으로 작년에 전시를 했어요. 우리 시험미술관이 개관 10주년이 됐는데 예. 개관 10주년 동안 제가 단체전에는 참여했지만 개인전은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예. 첫 번 작년에 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때 전시를 보러 오셔서 딱 하는 말이 요때 시리즈로 가지고 전시하고 싶다. 그래서 1년 전에 작년 6월이니까 꼭 1년 됐네. 1년 전에 결정을 해가지고 요번 8월 말부터 9월 말 예. 가장 골든 시즌에 한 달간 기획 초대전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한참 준비 거의 다 돼갑니다. 그럼 뭐 지금 새로운 작품도 거의 선보일... 거의 저 신작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아주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바쁘게 지금 지내고 있어요. 예. 자, 이번에는 좀 예민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뭐 한국미술협회 통합 청주시 지부장 선거 관련해서 뭐 부정선거 뭐 이래서 당선 무효가 되는가 하면 충북도 지부까지 뭐 부정선거 뭐 논란에 휩싸여서 지금 충북미술협회가 사실 초유의 어떤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뭐 미술계의 또 원로이시자 대선배로서 우리 충북미술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조언을 한번 해주시죠. 뭐 조언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옛날에 충북예총 회장을 그때는 이제 시예총 회장하고 도예총 회장을 겸해서 했어요. 제가 예총 회장을 3년 했는데 3년이 끝나고 이사회에서 저를 재임을 추대를 했어요. 회장단위에서 제가 거절했어요. 딱 한 번 내가 한 거로 족하다. 그러고서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데 회장이라는 이런 감투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봉사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술협회에 문제가 생긴 거는 그거를 어떻게 봉사하는 어떤 자리라고 생각 안 하고 감투라고 생각하고 그 감투를 자기의 어떤 베네피트를 이익을 발생하는 데 쓰게 되고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리고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하려는 생각하니까 자꾸 수작을 부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건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는 오래 있는 자리. 전 누가 맡든지 간에 3년간 열심히 협회 발전을 위해서 또는 그 동호인들, 회원들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행하고 그게 독립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미술협회 지부예요. 맞습니다. 여기 청주의 지부, 충북 지부인데 지회 지부가 지회장, 지부장 맡았으면은 지역의 회원들의 그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을 관리해주고 어떤 일권을 대변해주고 권익을 대변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 자기 권리를 찾는 데 목적으로 수단으로 쓰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하고 또 하나는 또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맡으면 두 번, 세 번 하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저는 생각해요. 딱 한 번 봉사하고 깨끗이 다 끝나고 저는 뭐 지금 한국산림미술관협회 회장도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임기 딱 한 번 하고 끝낸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좀 안타깝지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그 협회장으로서 앞으로 계획 그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계획은 뭐 제가 지금 현재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선언한 것들을 잘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실천하려면 이제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세운 계획을 실행을 하고
결과가 좋게 만드는 것이 그게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원래 제가 미술관 회장이 될지 그 당시에는 협회 사무실이 어디 개인 미술관 속에 새들어 살았어요. 그걸 제가 독립해서 인사동에다가 간판을 처음 걸었어요. 예. 한국사립미술관협회라는 거 16년 만에 제가 첫 간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독립된 사무실을 만들고, 그리고 이 시스템을 완전히 만들었어요. 사무국장도 없었어요. 사무국장도 뽑고 이렇게 참 만들었는데, 또 회장실도 만들어 놨고 그렇습니다. 매일 간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아무래도 이제 올라가게 되고, 대부분의 이제 결제들은 전자결제로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회장 하는 동안에 회원들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저는 그 출마한 게 아니고 전국 그 단체에서 이렇게 추대를 해가지고 저 한 사람을 추대를 했어요. 예. 추대위원회에서. 그래서 회장을 하게 된 거죠. 출마 뭐 공약을 내건 적도 없어요. 그러나 출마 선언은 안 했지만 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전국 단위 회장으로서 전국 130개 관을 임기 중에 다 다니겠다. 그거는 그만큼 교감을 하고, 그 회원관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 실태를 한번 또 보고, 또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려는 정책 수립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임기 중에 회원관을 다니겠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스마트 미술관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 또 하나 그 아트 뮤지엄 데이 특별전, 그런 미술관 종합 특별전을 하는 거하고, 그리고 미술관들도 국제 교류를 한국 미술관협회와 일본도 사립미술관이 있고 유럽도 다 있으니까 교류할 수 있으면 교류하는 것까지도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쪼록 그 사립미술관 협회의 그 발전과, 또 나가서는 충북미술협회, 또 대한민국 미술협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좋은 조언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8월에 지금 준비 중이신 그 개인 특별전 성공적으로 마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 자리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한국사립미술관협회 김재관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